반갑습니다. 동탄고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에 시험 치렀던 2학기 기말고사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출제 분석을 보면은 동탄고는 이번에 특이하게도 서술형이 나오지 않았죠. 서술형 문제가 없었고 전부 다 객관식 문제 22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아주 깔끔하죠. 자, 2번을 보면은 출제 영역별 비율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 22문제가 각각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보통 이제 동탄고 특징이 앞에서 이제 쉬운 문제들은 이제 교과서 문제로 구성이 많이 돼 있고 학교 학습지, 여러분들 학교 학습지 받은 거 있죠? 모의고사 기출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웠던 문제들이었죠. 거기서 이제 비슷하게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프린트 이외에 다른 모의고사 문제들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보통 이 문제들은 교과서 변형 문제나 아니면 외부 교재 문제들에서 조금 교과서와 비슷한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서 비슷한 문제가 7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제 모의고사가 아닌 외부 교재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들이 어떤 단원에서 나왔고 난이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함수에서 9문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서 7문제,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 6문제, 총 22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통 고난이도 문제들이 함수와 유리함수 부분에 몰려있고 경우의 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조금 쉬운 문제들로 출제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난이도를 보면은 이제 완전히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는데 조금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 중상 문제들이 4문제, 그리고 조금 어려운 중문제가 4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풀 수 있었을 문제가 14문제에서 총 22문제로 구성이 된 시험이었습니다. 자, 난이도가 서술형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많이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문제 수도 한 5문제 정도 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이 없어서 좀 쉽겠구나 생각했던 친구들은 뭔가 좀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문제 수도 많았고 이제 문제들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최종 분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함수와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에서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조금 쉬운 문제들, 교과서 문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학교 프린트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킬러 문제들, 소위 말하는 21번, 29번, 30번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트 변형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그 외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도 외부 교재 문제들도 만만한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만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수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약간 상승했지만 프린트 문제를 완벽하게 그 과정을 이해를 하고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면은 충분히 변형 문제도 맞출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변형 문제 뒤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문제 정도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학기가 아니고 이제 내년이죠. 2학년 준비 방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지금 1학년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1학기 때 배웠던 수학 상이나 아니면 중간고사 때 치렀던 범위, 집합, 명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까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3월달이 되면은, 내년 3월달이 되면은, 2학년이 되면은 선택 과목도 이제 추가가 되고, 주요 과목이 많아지고, 난이도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1학년 수학을 쫙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내가 까먹은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배우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 해결책을 강구해서 절대로 이제 1학년 부분을 까먹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2학년 수학 공부할 수 있게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 1, 수학 2, 2학년 과목들이죠. 1학년 수학 3과 수학 하위 개념을 반드시 숙지가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예습보다는 확통도 하고 수학2도 하고 미적도 하고 기하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 이 파트를 이제 꼭 잘 복습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확통이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과목을 바로 연계되므로 충분한 이제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겨울방학 학습 계획을 잘 세워서 3월 달에는 이제 수학으로 고생하지 않게, 수학으로 이제 좀 고생 덜 하게 지금 많이 준비를 하셔서 이제 내신 관리 철저하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문제들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가? 경우의 수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자, 이거는 뭐 우리 학원 시험 대비 교재뿐만이 아니라 시중 교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여사건을 이용한 문제였고요. 객관식 19번은 이건 모의고사 변형 문제죠. 19번은 여러분 모의고사 프린트에 있었던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그대로 변형을 해서 뭐 문자 K를 A로 바꾸고 뭐 정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 여기에서 이제 K 더하기 알파의 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꾸어서 출제를 하셨네요. 여러분들 이 오른쪽 문제 풀 수 있었으면 왼쪽도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객관식 22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객관식 22번은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던 문제랑 똑같죠? 프린트에서는 이제 fx가 무리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fx가 이제 2차 함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gx가 이제 작은 쪽을 따라가지 않고 큰 쪽을 따라가는 걸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a 값과 k 값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공부를 하셨다면은 이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대충 그려지는지는 충분히 선생님이 크게 깊게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x축과 y축이 있을 때 학교 프린트에서는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있었죠. 작은 쪽을 따라가는데 이 gx, 이 시험 문제에서는 큰 쪽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y는 x라는 이제 항등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요? 여기를 2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처음에는 2차 함수 그림을 따라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큰 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을 지우면 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지워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이 아랫부분을 지우고 여기도 정역이 아니기 때문에 딱 지워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했다가 이 교점에서 확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gx인데 여기서 또 gx의 그래프와 y는 x 더하기 k,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만나는 점의 개수를 hk라고 하는데 hk가 여기 이거 오타예요. 여기 1. hk가 0과 3 이하일 때는 2를 갖고 3보다 클 때는 1을 갖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k가 3일 때까지만 교점이 2개고 3보다 약간 커지면은 교점이 1개로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y는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될까요? 요 점을 지나야 되겠죠. 요 점을 지나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요 직선이 바로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요 완만한 곡선 그래프는 fx가 아니고 fx의 역함수죠. fx의 역함수를 구해보기 위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x, y의 위치를 바꾸어서 플러스 a분의 3이니까 자, 이거 역함수 y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y는 루트 a x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둘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요 곡선이 바로 요거고 이 점이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는 루트 2a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는 점을 지납니다. 자, 이 점의 좌표가 바로 2, 루트 2a 빼기 3 더하기 2예요.
근데 이 점을 또 누가 지나야 돼요? y는 x 더하기 3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5는 루트 3 더하기 2다. 자, 이 무리식을 풀어주면은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a는 6이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a 6인 거는 프린트에서도 똑같죠? a가 6이었던 거. a가 6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g2 더하기 g11을 구하면 되겠죠? a가 6이니까 요 무리함수 식은 a 대신에 6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a 대신에 6을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구할 수가 있죠?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g2는 루트 9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고 자, 이렇게 g2를 하나 찾았고 g11을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대입해야 돼요? 요 빨간색 곡선, 즉 2차식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11을 대입을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11을 대입하면 G11은 얼마다? 6분의 81 더하기 3, 6분의 84이므로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11도 같이 구했고요. 14와 5를 더하니까 얘는 19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4 더하기 5니까 정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정답이 뭐 객관식인데 선생님 보기를 지웠어요. 아마 1번일 거예요. 19번에 19라는 보기가 있는 보기 1번.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동탄고 마지막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봤고 킬러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걸 준비하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되기 전에 겨울방학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너무 놀지 말고 여태까지 이제 1학년 동안에 배웠던 모든 수학, 상과 수학 하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서 꼭 그거에 대한 복습을 꼭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2학년 되면은 수학 1, 수학 2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수학 1, 수학 2 개념이 어렵다기보다 그 문제를 품에 있어서 수학 상의 개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까먹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선생님 말 기억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복습을 꼭 꾸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내년에도 좋은 학창생활, 학교생활 잘 계획 세워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